2월 27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3% 하락한 2621.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7% 하락한 770.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NK폴리텍, J2K바이오, BL팜텍, 레이저옵텍, 플루토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중국이 5월 중으로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K뷰티를 이끄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야외 전시장에서 K뷰티존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은 경제기구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각국 대표단 관계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곳에는 사흘간 200명이 넘는 회원국 대표단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BL팜텍은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권리락 효과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가 진행된 이후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를 뜻하는데요. 이때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며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미용기기 테마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미용기기 기업들에게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삼성전자가 미용기기 기업인 클래시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가운데 클래시스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키움증권은 미용기기 업체들에 대한 인수합병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과 시대의 흐름, 그리고 미용기기 업체들의 현금 창출 능력 등에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키움증권은 인수 여부보다는 산업 전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 속 미용기기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레이저옵텍은 언론을 통해 자사의 의료기기인 피콜로 프리미엄이 일본에서 승인받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피콜로 프리미엄은 한국과 미국, 유럽, 대만에 이어 일본의 허가까지 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시장의 허가를 모두 획득한 레이저가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인수설이 전해졌던 클래시스는 상상인 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상상인 증권은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를 6만원에서 7만 2천원으로 상향했으며 클래시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만 9,100원입니다. 그 밖에도 APR이 유럽 현지 유통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대량 공급한다고 밝히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AI 테마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퓨리오사 AI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퓨리오사는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를 설계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으로 최근 메타와도 인수설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메타가 퓨리오사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을 위해서라고 알려졌으며 TSMC는 자체 공정을 통해 퓨리오사가 설계한 칩을 생산해본 결과 기술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TSMC는 작년 4분기부터 퓨리오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퓨리오사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포바이포가 퓨리오사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포바이포는 퓨리오사와 함께 반도체의 화질 개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아마존이 뉴욕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음성 AI 비서인 알렉사 플러스를 선보였다고 전해졌는데요. 알렉사 플러스는 애플의 시리 같은 음성 비서라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남성이 알렉사 플러스의 이전 버전인 알렉사 오토를 아마존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SNK폴리텍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31% 증가한 3,30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435% 증가한 15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플루토스와 DH오토리드, 이니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홀딩스를 비롯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 부각되며 김문수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여당의 대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유투바이오는 중국 연구진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전해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진단검사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LB제약을 비롯한 HLB그룹주들이 상승했습니다. HLB가 언론을 통해 자사의 간암신약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간한 간세포암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문의들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하는 지침서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HLB제약을 비롯한 HLB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제이스코홀딩스는 언론을 통해 필리핀의 디나가트 지역에서 니켈 원광 채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채굴을 시작으로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광물인 니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만큼 4월 중으로 니켈 원광에 대한 첫 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위치는 언론을 통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화재 예방형 전기차 충전기인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충전기를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스코텍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586% 증가한 34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마이너스 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작년에 326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발표한 가운데 적자폭이 크게 축소된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로열티와 마일스톤 유입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했고 손실폭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티웨이홀딩스는 어제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예림당 외 3인이 보유 주식을 소노 인터내셔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대명 소노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또 다른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 항공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한국패러렐, 2위는 티웨이홀딩스, 3위는 토니모리, 4위는 YG플러스, 5위는 평화산업,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티웨이항공, 9위는 카카오, 10위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티웨이홀딩스, 토니모리입니다. 티웨이홀딩스는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으며 토니모리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바이온, 2위는 MDS테크, 3위는 3A로직스, 4위는 셀리버리, 5위는 TS트릴리온, 6위는 플루토스, 7위는 모베이스전자, 8위는 유투바이오, 9위는 메디콕스, 10위는 레이저옵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바이온, 플루토스, 유투바이오, 레이저옵텍입니다. 바이오는 화장품 관련주이며 창투사인 플루토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레이저옵텍은 미용기기 기업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카카오,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위는 한국항공우주, 7위는 네이버, 8위는 APR, 9위는 토니모리, 10위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APR, 토니모리입니다. APR은 미용기기 관련주, 토니모리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HLB, 2위는 클래시스,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3A로직스, 5위는 HLB제약, 6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7위는 마녀공장, 8위는 클로봇, 9위는 VT, 10위는 오름테라피틱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클래시스, HLB제약입니다. 클래시스는 미용기기 관련주이자 삼성전자의 인수설이 부각되고 있으며 HLB제약은 HLB그룹주입니다.